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이것만 봐가지고는 초보분들이랑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. 뭐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지수 차트를 종목이라고 쳤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막 이 종목을 샀다고 치면 뭐 이런 데서 살 수 있었겠죠. 근데 결국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 차트가 상승할 때 약간 오버슈팅을 한 경향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각도가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. 그래서 각도 자체가 사실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, 자 이렇다고 쳐요. 예를 들면. 근데 어찌됐든 내가 이런 데서 샀다면, 그죠? 여기서 사실 오버슈팅 경향이 나왔어요. 근데 원래는 이런 식의 흐름 정도가 자연스러운데 결국 뭐예요? 이렇게 한 번, 두 번 갔는데 더 이상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하잖아요. 그러면 느낌이 쎄한 거죠.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푹 깼고, 그죠?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또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어요. 이게 추세선이니까. 그렇으면 사실은 이게 종목이었다고 쳐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버슈팅에 팔던가 아니면 오버슈팅 반등에 팔던가, 그것도 아니면 이제 추세선이 깨졌을 때 팔든지, 그것도 아니면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이게 되돌림 반등이라거든요. 이거를 되돌림 반등 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때라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이건 지수 차트지만 지수 차트였다고 감안을 했을 때도 종목을 많이 줄이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. 그렇게 안 하니까 푹 빠졌다가 또 기술적 반등이나 되돌림이 나왔어요. 근데 결국 또 푹 빠졌잖아요. 그리고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됐죠. 버티는 척 하다가 주르르르르 된 상태예요. 자, 아까 흐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정도를 꺼보면, 자, 횡보 추세죠. 느낌이 횡보. 그럼 여기도 횡보 추세의 지지선을 깨졌으면 못 파신 분들은 최종 여기가 매도나 뭐 손절 지점이 되겠죠. 매도나 뭐 손절 지점이 되는 거죠. 여기가. 왜냐면 상승 추세를 갖다가, 그렇죠, 박스권 횡보로 접어들었잖아요. 이게 지금 지수나 종목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차이는 그거예요.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건 나무잖아요, 나무. 근데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숲이란 말이에요. 근데 지수가 크게 급격한 흐름이 없을 때는 종목은 뭐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지수가 확실한 방향을 잡아버리거나 횡보할 때는 그렇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종목이 지수를 이렇게 따라가요. 얘가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한 게, 지수가 이럴 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종목 자체도 꺾이니까 내 종목 대응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 뭐 박스권 이런 하단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. 나중에 실력이 되시면. 그러면 여기서 매매했다가 또 상단에서 팔았다가 팔고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매매도 할 수 있는데, 어쨌든 지금은 깨졌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깨지면서 이런 식의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으니까 다시 이걸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. 예제를 그럼 종목에서 한 번만 더 들고 정리를 해볼게요. 지금 지수인데 지수나 종목이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봤고요. 이평선 역배열하고 떨어진 건가요? 아, 그렇죠. 이평선이 지금 이거잖아요. 네. 자, 이평선 자체가 아직은,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은 뭐 120일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안 봐도 돼요. 왜냐면 종목은 중요한데, 지수는 뭐냐면 어쨌든 61선 여기 있죠. 21선 여기 있죠. 이게 60, 20. 그러니까 결국은 역배열이 난 거죠. 이렇게 횡보할 때는 둘이 비슷하게 있다가 상승할 때는 뭐예요? 보세요. 60이 밑에 있고
어쨌든 20이 이렇게 위에서 놀잖아요. 이때는 정배열이었고, 그쵸? 여기는 역배열이 났죠. 물어보시니까 답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역배열 상태인 게 맞죠.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, 우리 신라젠 이런 거 한번 볼까요? 작년에 대박난 종목. 자, 지금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. 신라젠 입장에서 보면. 자, 어때요? 엄청 많이 올라왔고 지금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지받을지도 몰라요. 자, 지우고. 똑같아요. 종목도. 내가 만약에 신라젠을 매매를 했다, 샀다, 운이 좋아서 좋은 정보를 듣던 뭘 하든 샀다, 그죠? 자, 뭐 여기 샀다고 치죠. 그러면 한번 꺼봐요. 신라젠은 약간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, 몰리는 경향이 있어. 약간 급등한 경향이 있었어요. 일반적인 대형주나 뭐 중소형 실적주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테마주성으로 급등해서 사실 추세선을 되게 오버슈팅이 좀 나온 케이스긴 한데, 왜냐면 대충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긋기가 좀 힘든 게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어요.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보냐면, 예를 들면 뭐 추세가 형성됐잖아요.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, 끌 수 있겠죠. 근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죠, 여기서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여기서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. 왜 이렇게 연속을 꺼지냐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급등주에 가까운 흐름이어서 그래요. 그래서 점점점 각도가 가팔라지는 거예요.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, 내가 만약에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지점에 샀다고 쳤을 때 뭐 아무데나 샀다고 쳐요. 뭐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, 그죠?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뭐 좀 팔고, 난 욕심이 많이 없어 이러면,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때, 왜냐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는. 그리고 추세선 바닥에서, 첫 번째 추세선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런데 더 이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챙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기준은 뭐겠어요? 이제 추세선이 깨질 때 챙기잖아요. 그래서 또 내려오니까 깨졌어요. 네. 그럼 깨지니까 또 챙기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, 다만 이제 또 다음 추세선에서 뭐예요? 챙기려고 하는데 여긴 또 지지를 받잖아요. 어떻게 보면 빠졌다가 추세선에서 뭐에서 형성을 하니까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데, 여기를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물린 분들은 이게 탈출 기회가 되긴 하는데, 내가 여기 만약에 챙겼다고 쳐요. 여기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억울해요? 그렇게 생각하면 매매하기 좀 그래요. 근데 이거는 물론 짧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단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긴 나와요. 이것도 서인 관점에서 어차피 안쪽을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의 추세니까. 무슨 말이냐면, 짧게 봤을 때는 이것도 추세잖아요. 그죠? 이거 좀 그렇다. 짧게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냐에 달린 거지. 짧게 봤다고 쳐요.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추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하방이 있고, 그죠? 그리고 여기 또 내려오잖아요. 자, 그러니까 타점 자체가 짧게 봤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짧게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샀을 때 그러면 내가 끄은 추세가 깨지면 난 여기 제동 매도를 한다,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까지는 수익이잖아요. 여기서 이까지는 뭐 샀으면 수익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봐도 추세가 형성될 수 있고, 이렇게 짧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?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, 자,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바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
바닥 자체를 껐을 때 유지한 선을 이탈을 깨고 내려왔잖아요. 추세 매매를 할 때 추세 채널을 그었을 때 봉으로만 하시는데 보조지표를 참조하는 게 있나요? 원래 매매 이제 기준 같은 거를 잡을 때는 다른 뭐 시황도 그렇고 뭐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의 흐름도 그렇고 물론 보면 더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. 그래야 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죠. 근데 지금은 추세선만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차트만으로 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큰 흐름상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. 당연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. 근데 이것만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어서 일단 초보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따로 보조지표를 딱히 보지는 않는데요. 그런 거는 보는 편이에요. 만약에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주라면 외인 기관들이 뭐 많이 산 주식이면 예를 들면 이런 외인들 기관들이 뭐 많이 사다가 얘들이 많이 갑자기 이렇게 팔기 시작하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참고하죠. 네. 여기도 보면 이걸 약간만 봐도 여기까지인가 해도 사는 흐름이 보였는데 여기서 팔기 시작하잖아요. 어떻게 느낌이 약간 깨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추세가 깨졌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탈출해야 될 마지막 그런 위치가 되겠죠. 이런 구간이. 그리고 그 뒤로는 예상대로 떨어졌어요. 네.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방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도 뭐 이렇게. 사실 얘는 추세선을 설명하기 조금 부적당히 했어요.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약간 종목 자체가 오버슈팅의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정상적인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. 예를 들면 조금 건실한 뭐 삼성전기 같은 거. 삼성전기 되게 종목 좋죠.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그 이익이 늘어날 건덕지가 있대요. 기본적으로 얘는 어때요? 추세선이 편하죠. 느낌이. 한번 꺼볼까요? 자, 그러면 이게 거의 2017년 초반부터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특징주를 예전에 받고 얘기 드렸던 거는 거의 언제였더라? 이때 얘기를 드렸어요. 이때 발견을 해가지고 2월달 여기구나. 1월달이니까 2월달 상 여기구나. 네. 이게 아니고 거의 뭐 기관들이나 엄청 사는 걸 보고 예전에 주위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, 이것도 뭘까요? 잘 보면 이 전까지는 추세가 횡보에 가까웠어요. 이전까지는 추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락하다가 약간 횡보에 가까운 추세였어요. 이때까지는. 자, 이렇게 걸 수 있겠죠. 이렇게 껐다가 거의 뭐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앞쪽은 다시 봐야 되고,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고, 여기는 약간 하방형 그거였어요. 자, 여기도 연결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끌 수 있고, 여기도 뭐 이렇게 끌 수 있겠죠. 자, 어떻게 보면 약간 쐐기형으로 집중되는 모양이었는데,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것도 추세선이잖아요. 그럼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타점, 그리고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타점을 내 매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은 뭐 돌파하는 타점 이런 데나 이런 데가 되겠죠. 저는 이걸 볼 때 이제 더 많은 수급이나 이런 흐름을 참고해서 봤지만, 만약에 추세선 밖에 난 모르겠다, 그래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추세 형성되거나 새로 바뀌면 타는 거고, 아니면 이탈하면 되는 거니까. 내가 샀다고 치면 만약에 이런 중기 투자가 얘는 가능했겠죠. 이게 재밌는 게 거의 팔 때가 되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요. 오버슈팅이.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데 챙겨주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이상 못 가는 흐름이 나오면 마저 챙기든지, 마지막으로 이런 추세선이 깨지면 챙기든지, 챙길 기회 되게 많이 주지 않나요? 그 밑에 추세선마저 이제 보다가, 근데 운 좋게 추세선에선 반등이 나와주면, 그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마저 챙기든지. 결국 매도할 게 추세선만으로 기준을 세워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. 그 뒤에는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다시 나왔어요.
얘는 종목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기간을 횡보했긴 했는데 횡보 이탈이 나왔고, 이때는 내가 굳이 매매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고, 이런 구간에 사서 횡보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뭐 이런 구간에 사서 이런 구간에 파는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제 그러면 또 뭐 이런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. 위로 상승 추세가 다시 형성이 되면 또 매매하는 거예요.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매수 매도의 타점은 추세가 변환될 때 잡는 거니까, 매수 매도의 타점은 추세가 전환될 그런 지점, 이거를 전문용어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. 변곡점. 변곡점이 결국은 매수 매도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여기도 다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변곡점이 다시 재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변곡점이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이 정도면 오늘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, 추세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네요.